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지수가 좀 양시장 모두 상승했죠.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와 기존에 이제 매수할 때와 다르게 시총 상위 종목들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매기가 확산이 됐어요. 이 코로나 가 이제 좀 줄어들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제 또 혹은 미국의 바이든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뭐 금융이라든가 뭐 텍투주 위주로 매기가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변동성도 이제 그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점 줄어들었죠. 어제나 그저께나 어저께에 비해서 이제 그 변동폭이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었죠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의 움직임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이제 공방만 계속 치열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매매 주체들의 그 거래량 또 이제 많이 좀 어제나 그제에 비해서 이제 좀 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외국인이 어떤 IT나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IT나 전기전자를 버리고 다른 이 텍투주 쪽으로 이제 매기를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거들을 놔두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. 놔두고 이제 향후에 바이든 시대라든가 코로나 종식 시대에 뜰만한 그런 업종들 있잖아요. 금융, 여행, 또 있죠? 쇼핑, 화장품, 이런 쪽으로, 이제, 그런 쪽으로 좀, 저변을, 매수, 저변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왔어요. 그래서 오늘, 그런 종목들이 깔려있는 중소형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른 편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그런, 모습을 보였어요. 그리고 또 오늘 특징할 만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. 없고요.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정도고요. 그 대신에 이제 대형주들이 조금 주춤했죠.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이제 위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죠.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없다 보니까. 그리고 기간은 오늘 또 여전히 장 초반에는 기간이 매수세로 나와가지고 이게 기간이 좀 매수를 하나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오늘 혹시 이제 오늘 기간이 매수할 수도 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제 좀 그런 모습을 좀 약간 보인 것 같아요. 그래 내일이 옵션 만기인데 내일 이 옵션 만기일 날 또 기간이 지금 어제하고 그저께 이제 굉장히 강한 매도세로 일관한 게 어떤 옵션 만기의 하나의 전략이라면은, 저번에 이제 만기일처럼 외국인들한테, 된통 또 역으로 당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지난번에 그랬죠. 외국인한테 한번 옵션 만기일 날 좀 제대로 이제 좀 당했던 적이 있었죠. 기관들이. 이번에도 아마 그런 가능성, 오늘 이제 외국인이 매수가 이제 장중에도 살짝 들어왔다가 다시 마이너스 빠졌다가 막판에 이제 대규모 동시호가 때 이제 한 1,000억 원대 정도 규모의 현물 매수가 들어온 걸로 봤을 때 내일 옵션 만기 어떤 일이 펼쳐질지 사실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제 기간은 오늘 이제 기간 또 오늘 플러스와 마이너스 매수와 매도를 오고 가다가 결국은 이제 한 3,000억 정도 매도했나요? 네, 한 4,000억 정도 매도했네요. 그래서 이제 지수를 끌어내리지는 못했어요. 어제나 그저께처럼. 왜냐하면 이제 개인이 막판에 또 이제 개인 또 오늘 하루 종일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외인 따라서 플러스로 전환해가지고 전환했는데 이제 플러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매수 폭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. 동시호가 때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코스닥, 코스피 모두 외국인과 개인의 쌍끌이 매수가 이제 나오면서 상승으로 이제 지수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.
그래서 한번 보시면은,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2.34포인트 올라서 3148.29로 마감했고요. 0.71% 상승했습니다. 여기 뭐 장중에 잠깐 이제 마이너스 되기도 했지만 이제 거의 플러스권에서 움직였고요. 뭐 코스닥도 이제 중간중간에 마이너스 한 번 된 적이 2번 있지만 여전히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이제 상승폭을 높이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어요. 자, 코스피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한 2천억, 개인이 한 1,700억 정도 매수해가지고 기간에 3,700억 정도의 매도를 눌렀고요. 자, 코스닥은 5.41포인트. 네, 코스닥도 이게 지금 한 며칠 만에 오른 거죠, 이게. 상승한 건데, 이제 코스닥도 한번 1,000 찍어봐야 되겠죠, 그죠? 뭐, 여기는 뭐, 코스피는 3,000 넘었는데, 코스닥은 이제, 턱 밑에서 이제 자꾸 밀려가지고 979.13까지 지금 밀려 내려와 있어요. 네, 0.56% 상승했습니다. 뭐 외국인 250억, 개인 440억 정도 매수했고요. 기간이 한 58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.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어제와 그제 비해서 이제 굉장히 좀 적죠. 그죠? 양이 그 금액이. 그러니까 서로 이제 치열한 눈치점을 보인 거죠. 그죠? 네. 뭐 어제하고 그제는 굉장히 좀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다면 오늘은 좀 눈치전, 약간 휴식, 이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 쉬는 타임 뭐 그런 느낌을 받아요. 코스피가 상승이 이제 한 3배 정도 더 많고 코스닥도 한 3배 정도 더 많죠.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, 중소형주가 많은 그 이제 뭐 텍트주들,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텍트주들,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든 시대와 관련된 뭐 이제 금융주들이 좀 요 며칠 사이에 좀 이렇게 매기가 붙으면서 그쪽으로 좀 매수가 쏠리고, 오늘 또 역시나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많이 좀 매수가 붙었죠.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이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좀 특징할 만한 종목이 이제 그 경기가, 코로나가 이제 봉쇄가 풀리고 백신이 이제 많이 접종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면, 지금 이게 텍트주 이런 종목들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가 이제 되살아날 것이라는 것, 생산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원자재 쪽에서 이제 그 가격들이 조금씩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.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뭐 아직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환율이 어떻게 됐나? 네, 환율 빠졌네요. 환율 빠져서 이제 뭐 하여간 환율이 1,100원 밑에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원화가 강세라서 이제 아직은 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긴 하지만 이제 뭐 지금 원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곡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승 움직임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환자가 급진적으로 이제 좀 줄어들면은 이런 원자재 가격들도 좀 상승을 좀 하면은 이게 인플레이션하고 또 이제 연관이 돼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도 분노 체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,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,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이제 코로나가 좀 사라질 때 대비해가지고 지금 뭐 어떤 일정 부분 한 10% 정도, 자기 돈의 한 10%나 20% 정도는 이쪽 그 텍트주 혹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금융, 이제 건설, 화학, 철강, 그리고 이제 영화, 여행, 이런 쪽 종목들에 조금씩 이렇게 묻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제가 아까 이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술주나 전기전자주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빼서 이쪽으로 이제 돈을 옮겨가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냥 그 유동성의 힘만으로 오른 게 아니고, 그만한 그 경영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기술 같은 것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잠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숨 돌리기를 하고 있는 차원이고, 그 사이에 이제 그 매기가 좀 확산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. 그냥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쪽 분야가 좀 이제 IT나 전기전자가 안 오른다고 해가지고 이제 덥석덥석 빼는 그런
그건 좀 위험합니다. 그리고 지금 뭐 공매도 얘기가 이제 어제나 그제부터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벤처, 제약 업종 이쪽이 그 가능성이 높아요. 왜냐하면 좀 급등했단 말이죠. 개미들이 주로 많이 산 게 이제 제약 바이오 벤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돈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최근에 금융권에서 이제 신용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점검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규제가 나올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공매도 이제 3월에 공매도 되면은 또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신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좀 위험할 수도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 이쪽 업종이 요즘에 힘을 영 못 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특히 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이제 샹을 이끌 섹터나 업종이 헬스케어 업종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제일 많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. 하여튼 상위권인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이 제약 바이오나 헬스케어 업종을 뭐 나쁘게만 볼 수는 없고요. 만약에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공매도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신용 그 관련 대출 관련된 부분하고 이제 연관이 돼서 좀 이렇게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일주일 이상 지금 제약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줄줄줄 하락을 계속 해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 같은데, 지금 뭐 요런 시점에서 이제 조금씩 다시 들어가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제약 업종은 사실 뭐 이런 제조 IT나 전기전자나 뭐 이런 쪽하고 좀 다르죠. 뭐 그러니까 뭐랄까 좀 수익이 나는 영업 성과가 좋은 뭐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고, 아직은 뭐 특히 바이오 벤처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차원, 그리고 기술, 바이오 벤처 그 신약 개발 기술 이런 부분에 가지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 바이오 벤처의 특성을 이제 고려해 가지고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하여간 오늘 좀 특징할 만한 내용들이 그런 거 요 정도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좀 하나하나 좀 기억이 이제 잘 안 나시면은 그 좀 큼직큼직하게 메모장에다 적어가지고 요런 어떤 체크해볼 사항들을 이렇게 이제 눈에 잘 보이게 자꾸 상기시키면은 이 장의 흐름에 대응하기가 좀 쉬울 것 같고요. 일단 내일 옵션 만기일이 좀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좀 기대가 돼요. 하여튼 뭐 지켜봐야 되겠어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큰 낙폭 그런 거는 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, 워낙 지금 현재 유동성도 좋고 뭐 하여간 뭐 내일 그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그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. 뭐 이제 그 기간이 만약에 이제 내일 이후에 그 만기일 이후에도 계속 이제 강한 매도세로 나오느냐, 이 부분도 이제 뭐 기간이 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신문에 그 기문 기사에 의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관 투자가들이 너무 이렇게 주가 지수가 급등하니까 이제 자기네 목표 수익률을 다 채워서 대량으로 매도한 영향으로 이제 어제 그제 많이 매도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. 그리고 펀드 같은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고, 그러니까 연간에 자기네가 목표한 수익률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이제 예상외로 빨리 다가왔는지 어쨌는지 일단 뭐 목표 수익률 도달해가지고 뭐 매도한 그 이제 펀드라든가 뭐 기금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매물들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, 저 생각은 그래요. 지금 우리가 이게 3000이라는 시대를 이 증시 역사상 처음 겪어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몰라요. 어떻게 흐름이, 기간도 모르고 외국인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. 이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한 주가 지수 시대에 도래해 있기 때문에 뭐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박스권 이제 그 안에서 계속 머물렀던 뭐 2400 그에서 그 밑으로 어떤 주가 지수를 가지고 있던 상황을 여기에 이제 비교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향후에 어떤 흐름을 볼 것이다,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고 할 필요도 없죠.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하냐면은 이제
기관이 매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인 거죠. 뭐 너무 많이 올랐다. 너무 많이 올랐다는 개념 자체를 어디다 기준을 어디다 두냐 이거죠. 사실 우리가 이제 2,400 넘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2,600, 700 됐을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죠. 너무 많이 올랐다. 이거 그리고 이제 뭐 매도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매도하는 세력들도 개미들도 많아지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외국인이 대량으로 대형주로 매수해가지고 또 주가를 2,800, 2,900 자꾸 점핑 시켰죠.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의 고점 대비해가지고 과거의 고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너무 많이 올랐다는 둥 너무 많이 뭐 이런저런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할 필요가 없고 그 어떤 주가 지수가 오른 거는 그만한 어떤 뭐 밑받침이 뭔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른 거지. 그 이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오를 이유가 없는 거죠. 오를 필요가 없는 거. 그러니까 오를 수도 없고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설사 이제 다른 재료가 아닌 뭐 개미의 유동성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올라다 치더라도 그 개미의 유동성 자체가 이제 뭡니까? 그 재료인 것이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가 뭐 한 지난주 후반부터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. 지금 뭐 너무 과열돼 있고 너무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 높은 가격이란 기준이 결국은 이제 과거의 고점 대비한 거죠. 뭐 현금화를 좀 시켜놔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럴 자기가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났으면 꽤 났으면 그럴 상황이 되면 그래도 되는 거지만 글쎄요. 저는 뭐 이제 적어도 1분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1, 2, 3 아무리 못해도 그 정도까지는 이제 좀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. 그리고 뭐 제 판단일 뿐이고 그러니까 이게 주가 지수라는 게 뭐 하루 아침에 혹은 뭐 당장 뭐 내일이라도 뭐 이제 급변할 수가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주식이 어렵다는데 이제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이죠. 하여간 뭐 이제 제가 이게 뭐 체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제가 생각나는 거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자기가 뭐 수익이 뭐 한 20, 30% 나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현금화 시켜 놓을 필요성 뭐 그래도 뭐 나중에 주가가 더 오르더라도 뭐 크게 손해는 아니니까 뭐 그래도 되죠. 뭐 되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 뭐 이러면은 좀 이렇게 좀 장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오늘 마감 시황은 이제 이쯤에서 마칠게요. 네, 그리고 종목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